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시지만 또 오해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동아대학교 병원의 한성호 교수님, 신보경 교수님 모시고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신보경입니다. 오늘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예방은 치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오늘의 예방접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학과 한성호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이 예방접종을 통해서 건강을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예방접종 공고를 많이 하는데요. 진료실에서 공고하다 보면 우리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왜 저는 건강한데 왜 접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들은 어떠세요?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다 맞았는데 또는 뭐 독감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성인의 면역이 항상 일정하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20대 중반을 넘어서면 면역은 떨어지고 면역세포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은 더욱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이 떨어졌다고 몸에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에 이제 침범이 되면 우리가 예방을 하면서 훨씬 더 우리가 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방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 접종은 더 이제 중요할 수 있고 면역이 떨어졌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맞아야 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은 우리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직 젊은 분들이지만 노화도 진행되는 거고 몸이 약해지니까 약해진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경찰과 같은 아이들이 조금 도움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몸이 약해진다, 뭐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성인들이 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나이 듦입니다.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면역세포도 사실 10대, 20대 피크를 찍고 점점 면역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정크푸드라고 불리는 나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해서 면역세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만성질환들이 걸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절 같은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아주 많이 떨어뜨리는데 가장 나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결국은 면역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생활습관 같은 것들도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제 요즘에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 밤늦게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뭐 야식을 먹고 다시 잔다든지 이런 나쁜 생활 습관 자체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면역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젊다고 해서 반드시 면역이 높다라고 이제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요즘 들어 제가 감기에 자주 걸리는 이유도 그런 생활 습관이 제가 좀 나쁘고 네. 확실합니다. 바쁘게 너무 바쁘시겠지만 바쁘게 살고 생활도 나쁘고 살도 찌고 이런 것들이 다 아마 영향이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한명도 그 교수님의 생활습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영향을 줍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는 예방접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병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상하게 요즘 들어 자주 아프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나?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또 계절을 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요즘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는 게 겨울철에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겨울철 되면 뭔가 질병들이 잘 노출이 되고 조심해야 되는지도 한번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그 온도하고 습도가 이제 겨울철에 가장 이제 큰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건조하고 이제 차갑고 바이러스가 이제 생존하기 가장 좋은 이제 시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사람들이 추우니까 실내 활동이 더 늘어나고 또 환기도 잘 안 하다 보면 사람 간의 이제 전파가 더 이제 늘어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뭐 많이 전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많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이제 합니다. 올해 특히 이제 독감이 한 달 일찍 나왔던 이유도 전체적인 온도가 1도 떨어진 그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훨씬 더 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특히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 쓰기가 일상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겨울철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들이 더욱더 유행하게 된 또 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방송이 나갈 쯤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날 텐데 아마 올해가 그렇게 기억날 것 같거든요. 독감이 엄청 유행하는 맞습니다. 지금 한 해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하나 생각 들었던 게 우리 다 이제 대학교 병원에 있고 옆에 대학이 있는 곳들은 젊은 친구들, 면역력이 좋은 친구들은 걸려도 증상이 또 막 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아이들 수업만 들어갔다 나와도 또 옮겨오고 또 집에 가서 애기들 만나면 또 옮겨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 근데 다만 건강한 분들이 뭐 모든 걸 다 맞아야 된다는 이런 뜻은 저희가 아닐 것 같고요. 우리도 모르게 면역력은 떨어질 수 있고 노출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이 사실 건강한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애기들이나 노약자들한테 이 질환을 옮기는 사람이 사실은 가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독감 같은 예를 들어서 독감을 내가 안 걸려야지 내 부모님이나 애들이 안 걸리게 하는데 나는 괜찮겠지 하고 나는 감기인데 문제는 저희 이제 병약하신 어머님들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망에 이르기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꼭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과 제가 했던 얘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시죠? 이건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꼭 백신이 필요하신 분들, 물론 건강한 분들부터 다 필요한 백신들이 있잖아요. 이렇지만 또 오히려 더 필요하게 느끼는 더 세약한 분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그분들이 보통 많이 걱정하는 게 부작용에 대한 거거든요. 보통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하세요? 일단 저는 이제 예방접종에 대해서 부작용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다 맞지 않는 시대, 조선시대를 상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네, 조선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모성 사망률, 영아 사망률, 그 다음에 우리가 60세 이상의 살아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 그만큼 예방접종과 우리가 의학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뭐 아이들도 가끔씩 뭐 백신이 거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후진국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면 많이 이제 동의를 하십니다. 또 하나가 저는 예방접종을 설명할 때 예방접종은 아주 가볍게 그 병을 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이제 백신들이 약간 이제 우리 몸이 그 병을 감작이라는 어려움을 쓰는데요. 소위 약한 적군을 맞이해서 우리 우리 경찰이나 군인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열이 있거나 맞은 부위가 아프거나 한 것은 예방접종의 아주 흔한 부작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작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지 않는 것은 오히려 큰 적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방어력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더라도 불편하면 해열제만 드셔도 되거든요. 꼭 접종은 그런 걱정 없이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제가 전보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떠올랐던 건데 옛날에 저는 비디오 테이프 세대거든요. 이렇게 딱 처음에 들으면 옛날에는 호환 마마 뭐 이렇게 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때 말하는 마마가 결국엔 홍역 뭐 이런 천연두 이런 질환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걱정 없이 살고 계시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우리도 모르게 예방접종을 다 해왔고 사회가 같이 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질환들을 막았던 것 같고요. 따끔하고 한 번 아프면 1년을 또는 평생을 예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저도 두 분 이야기 잘 활용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 백신.
불백신. 이거 맞아도 걸렸는데요. 이제 네. 이런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가 있고, 약간 이제 실제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두 분 어떤 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세요? 일단 뭐 가장 흔한 게 이제 나 독감 백신 맞았는데 왜 독감 왜 걸렸냐고. 그래서 이제 백신 효과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이 독감 백신 맞고 지금 타이레놀 상표명 얘기해도 되나요? 저희는 뒷담 거가 네,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네. 예. 타이레놀 먹을 것을 아니면은 우리가 입원할 수 있었던 것을 방지하면서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그러면 입원해서 병원비 했는 것보다 예방접종비가 훨씬 쌀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비보다 독감 걸려서 요즘에 병원에 가서 수액으로 우리 항바이러스제 맞는 그 비급여인데 훨씬 더 비싸거든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의료 행태를 하는지는 이게 가성비 대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인 거라고 이제 가격으로 비교해주면 우리 어머님들이 조금 더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100% 예방하는 게 아닙니다.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모든 병이 100% 예방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신봉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중증도 심각하게 앓는 걸 막아준다는 것이기 네. 때문에 실제로 독감 예방접종만 해도 젊은 성인의 경우 60%에 70% 정도밖에 예방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65세 노인들은 이 효과마저 떨어져서 심지어는 20%대의 예방 효과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면역 증강 독감 백신 같은 다양한 백신들이 또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백신들을 나이와 환경에 따라서 맞게 되면 훨씬 더 예방 효과는 높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제 환자분 한 분이 입원 환자분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열이 나시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몸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열만 조금 있었거든요. 이제 먼저 검사를 했는데 안 나왔고 퇴원 전에 이제 다시 한번 검사를 했더니 그때 인플루엔자 A 독감이 양성 나왔는데 예방접종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 걸릴 수는 있지만 증상이 훨씬 더 약하게 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이제 보통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데 그리고 뭐 이 업계의 비밀이지만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WHO도 예상해서 다 같이 만드는데 가끔은 예측이 그럴 때도 있었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예측이 맞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차피 이제 저희가 나갈 때쯤이면 다 걸렸을 거예요. 틀린 거 같아요. 올해는 올해 예측이 미스매치가 맞게 합니다. 있어요. 원래 사카 백신은 요즘 맞지 않는 이유가 그 중에 한 종류 야마다 타입이 이제 유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카 백신만으로 충분히 우리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가족 다 걸렸어요. 근데 웃긴 건 다 걸렸는데 걸려서 학교를 안 갔거든요, 아이들이. 집에서 보면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이게 백신의 효과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성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 꼭 권고할 만한 예방접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매년 맞아야 되는 독감 백신 꼭 맞는 게 좋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분들은 폐렴 구균 백신을 꼭 맞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55세 이상 맞는 접종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접종 같은 경우도 50세 이상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그리고 아주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꼭 권고하는 성인 예방접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파상풍, T뎁 같은 것들 10년에 한 번씩 이제 맞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PV 바이러스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서 뭐 여성에게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남성에게도 권장을 드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한테만 우리가 청소년기에만 강조될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이가 우리가 40대 중반까지도 권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인후주종 바이러스 HPV라는 그 백신은 요즘에 젊은 커플이 만날 때 여자친구가 그걸 맞아야 소위 사귀어준다고 해서 네. 예, 젊은 현명한 거죠. 남성들이 네. 굉장히 접종하러 많이 옵니다. 네. 예.
아들아 준비하거라. 현명한 너 겁니다. 중학생이니까 맞아야 된단다 이제. 네. 사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게 남자에게도 필수 접종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환자분들께 설명하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해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서요. 교수님들께서 혹시 환자분들에게 아직 예방접종을 두려워하는 이런 우리 환자분들께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이제는 필수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해서 맞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주저하지 마시고 권고하는 대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주치의가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방접종을 맞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환자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 맞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제 자녀한테 옮기지 않기 위해서 맞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과 시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제가 옮기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예방접종은 반드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교수님 오늘 너무 유익한 강의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